조선의 3대 국왕 태종은 1418년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했어. 이에 충녕대군이 조선 4대 왕 세종이 되었지. 이때 태종은 공권만큼은 세종이 30세가 되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겠다 천명하고 이후 태상왕으로서 약 4년간 세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어. 또 이 시기 왜구의 수탈이 심해지자 태종이 직접 이종무에게 대마도 정벌을 명하기도 했지. 이후 세종 4년에 태종 이방원이 승하하면서 공권 역시 세종이 물려받게 되어 본격적인 세종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세종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간 재위했는데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 1320년엔 궁궐 안에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었어. 이 집현전에서 왕과 신하들이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함께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정책에 대해 토론했어. 이 시기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어. 또한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과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지. 특히 세종의 공법 제정은 긴 기간 동안 실사조사와 여론조사 후 시행하여 이전처럼 무조건 10분의 1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조세를 수취했어. 전분 6등법은 토지의 질에 따라 나눈 거고 연분 9등법은 농작의 풍흉에 따라 나누었지. 하삼도 6현에서 먼저 시행하였고 이후 9대 성종 20년인 148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지. 또 앞서 3대 세종 때 시작한 여진정벌의 유지를 받들어 1433년엔 최윤덕이 압록강 인근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고를 점령해서 해당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으며 1434년부터 1437년까지 김종서가 두만강 유역을 점령 후 점령지 6곳에 전초기지를 설치했어. 앞전에 말했다시피 이 세종 때 사군 육진의 설치 이후 한반도 북부의 경계가 확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사대교린 정책을 펼쳤는데 사대교린이란 쉽게 말해 대국인 명예계는 조공무역으로 실속을 차리고 여진과 일본과는 분쟁 시기 이외엔 교역하며 친하게 지냈던 외교정책을 말함이야. 또한 조선의 협조적인 여진인과 일본인 그리고 기순인들에게는 토지와 간직을 하사하기도 했어. 이 세종 때 신숙주가 통신사가 되어 일본을 방문했는데 방문 후 집필한 해동제국기에 외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무술을 연마하고 배타기에 익숙하다. 우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니 그들을 잘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함부로 노략질한다 라고 적어 일본과의 교린 외교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어. 그리고 바로 옆에 명나라, 일본, 여진뿐 아니라 류큐, 시암, 지화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교역했지. 세종은 과학이나 기상현상에도 관심을 가졌어. 한국 역사에서 발명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바로 그 장영실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발명하게 했어. 이에 장영실과 몇몇 사람들이 치구기, 해시계, 물시계, 간이 등을 발명했지. 그리고 세종은 예전부터 이두의 불편함에 주목하여 표음문자 제작에 관심을 두고 남몰래 공부해왔어. 1443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약 3년간 보완하여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반포하는데 이후 훈민정음으로 용비어천가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지. 이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의 문자들이 우리네 삶 속에서 계속 발전되고 변형되어 오늘날 우리의 언어 한글이 되었어.
이처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세종은 현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우며 만원권에도 그의 초상이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지. 제위 중반인 세종 18년경 태종이 변경하였던 육조직계제를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변경하는데 이에 명재상 황희화, 영토학장의 주역인 최윤덕 등이 의정부 재상으로서 중후하고 온건하게 왕을 보좌하였어. 대관들의 언론도 훌륭한 왕의 치세 아래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데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였지. 후대 사람들이 평하길 이 시기 관료들의 정치 기강이 매우 건전하고 이상적이었다고 해. 이런 세종도 제위 중반부터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 세종은 소시적부터 학문에 전념하고 육식을 즐겼으며 어릴 때부터 비만이었고 20대 초반부터 열정적으로 국정을 돌본 결과 성인이 되어서는 각종 성인병에 시달렸지. 결국 40대부터는 당뇨 합병증 등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어. 이에 1442년 제위 24년 차에 세종이 세자 이향에게 약 8년간 대리청정을 맡기고 간접적으로만 정사에 참여하곤 했지. 이향은 자그마치 29년간 왕세자로 지냈어.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던 이향은 특히 대리청정 기간 동안 들어놓은 세종도 염려할 정도로 큰 종기가 자주 생기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 이런 이향이 1446년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3년상을 치르고 오래지 않아 1450년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자 3년상을 다시 연달아 치르는데 이즈음 문종 이향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 이향은 조선 5대왕인 문종으로 즉위하고 2년여가 지났을 무렵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 이에 김종서, 황보인 같은 당시 원로 대신들을 불러 10살도 채 되지 않은 세자가 왕이 될 경우 잘 보좌해 줄 것을 미리 당부했지. 그 후 오래지 않아 즉위한 지 2년 4개월 향년 39세 종기가 악화되어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세종과 문종 제위 기간의 조선은 눈부시게 발전했어. 문종은 표면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지만 실상 세종의 대리청정 8년을 포함하면 1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거야.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도 많은 기여를 했어. 이 두 왕의 치세에 조선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5대 문종사 후 6대 단종 제위 때부터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지.